저와 아내는 평생을 일터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올해 70, 아내는 65을 훌쩍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 명절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묵묵히 버틴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 손에는 집 한 채, 전세를 놓은 오피스텔, 오래 모은 예금과 적금, 만기된 보험금,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남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치면 대략 10억 원 정도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약 650만 원, 생활비는 460만 원에서 5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계산상으로는 남는 구조지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리를 보며 부럽다고, 걱정 없이 사는 노후라며 칭찬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주는 안심과 마음이 느끼는 평온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통장 속 잔고는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지만 인생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무게는 돈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 모은 이 돈은 땅과 인내가 만든 결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있다고 해서 하루의 의미가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시간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서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동네 시장을 돌며 제철 반찬거리를 고르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담벼락꽃과 새소리를 발견하는 일.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재산이라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가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나누고 크고 번거로운 것들은 줄이며 집안의 공간과 마음의 공간을 함께 비워가고 있습니다. 덜어낼수록 여유와 평온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서로의 웃음과 대화가 머물게 됩니다. 10억 원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완벽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지켜낼 생활 습관, 마음을 단단하게 할 관계, 하루를 채우는 나만의 리듬이 있다면 노년의 시간은 숫자 이상의 가치를 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가지는 연습이 아니라 덜 가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하루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낸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값지고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루하루 다듬어가는 사람이 가장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생활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돈이 주는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때로는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에도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야 말고 노후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집을 수리해야 할 때, 혹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통장에 여유가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원하던 만큼 모았습니다. 집도 있고 전세를 놓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고 몇몇 금융상품과 적금,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까지. 숫자로만 보면 누가 봐도 준비된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의 삶 속에 들어와 보니 돈이 모든 걱정을 없애주기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든든했지만 마음 한쪽은 자주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는 대체로 돈과 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자식과의 관계였습니다.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복잡해지는 것이 가족이라지만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잦아지고 때로는 그 부탁이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젖었습니다. 거절하기엔 미안하고 받아들이기엔 내 시간과 체력이 잠식되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오는 묘한 압박감은 돈이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은퇴했으니 시간 많으시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신다면서요. 겉으로는 가벼운 말이지만 그 뒤에는 당신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때로는 마음이 원치 않는 일에 괜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서히 다가오는 노년의 고독이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며 보냈던 시간, 매일 바쁘게 흘러가던 일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생각보다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돈의 액수와는 별개라는 것을. 아무리 넉넉해도 불안과 외로움, 관계 속에서 오는 압박은 숫자만으로는 덜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돈은 밥을 짓고 집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채우는 건 시장 골목을 걸으며 나누는 인사, 차 한 잔 앞에서 나누는 대화, 함께 웃는 순간들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삶을 좋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좋음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속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태도와 습관, 그리고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은퇴 후의 첫날 아침은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계와 달력에 쫓기듯 살던 몸이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어색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침 해가 이렇게 천천히 뜨는 줄,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들리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한가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하루를 새로 짜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스케줄이 아니라 우리 둘이 원하는 리듬대로 살아보기로 말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8시에 함께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밥을 안치고 반찬을 준비하는 것. 오랫동안 각자 다른 시간에 식사하던 부부가 은퇴 후 처음으로 매일 아침을 나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다리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와 눈빛은 하루의 온도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동네 시장을 걸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제철 향기, 손님을 부르는 상인의 목소리, 가끔 건네는 이웃의 안부 인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아온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골목벽에 새로 그려진 벽화를 발견하고 작은 꽃집 앞에 놓인 이름 모를 화분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더 멀리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갑니다. 바쁜 시절에는 1분이 아까워서 하늘 한번 올려다볼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하늘이 하루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길가의 들꽃, 이름도 모르는 새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의 향기,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차를 끓였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유자차, 저는 진한 아메리카노를 준비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은 마치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부드러운 막이 드리워진 듯 고요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그 고요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좋아하는 책을 읽었고 저는 베란다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흙 속에서 작은 싹이 올라오고 하루가 다르게 잎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은 젊을 때 많은 돈을 벌어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상추가 먹기 좋게 자라면 옆집 할머니께 나누어 드리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주는 기쁨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다시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 사람은 전을 부치고 한 사람은 상을 차리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저 그런 저녁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함께 만든다는 사실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쌓이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나 큰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사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시장 골목의 인사,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함께 걷는 발걸음, 차 한 잔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후를 빛나게 하는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멈춰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평온과 감사가 무엇보다 값진 노후의 자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채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음미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자식이 집 근처로 이사 온다고 했을 때 우리 부부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낼 때는 손주 얼굴을 보려면 몇 주, 몇 달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언제든 걸어서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참으로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아이의 웃음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첫날 손주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던 그 장면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집 앞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골라주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마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하루는 아이의 웃음으로 시작해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 보니 점점 부탁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애 좀 봐주세요. 아빠,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루만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루, 이틀 그리고 주말마다 이어지는 부탁 속에서 우리만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동네 산책이 미뤄지고 오랫동안 읽고 싶던 책은 여전히 책상 위에 덮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손주를 돌보다 하루가 훌쩍 지나가 저녁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체력과 여유는 서서히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의 생활이 더 쉽게 섞이고 때로는 경계 없이 침범하게 되는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족이기에 거절하기 어렵고 사랑하기에 더 쉽게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경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하루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해.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날과 없는 날을 먼저 정하자. 그래야 서로 부담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건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건강하고 웃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거리는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삶을 잠식하게 되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버리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그 사랑은 오히려 오래 지속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건강과 삶의 균형이 지켜져야 그 사랑이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헌신이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배웠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던 날들이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움과 웃음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부모나 조부모라는 역할에만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라는 이름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멈췄을까? 언제부터 내 하루가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되었을까? 그 질문은 저를 오래 붙잡았고 아내와의 대화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삶을 조금씩 되찾아보자고. 아내는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늘 일기장을 곱게 펴놓고 하루를 적어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육아, 살림,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습관은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날, 아내의 눈빛은 오랜만에 반짝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글을 쓰는 건 결국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새로이 숨을 들이마신 듯한 생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그려왔던 텃밭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흙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싹이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이슬 맺힌 상추와 토마토를 바라보면 하루의 시작이 참으로 고요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동경하던 목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지만 나무가 제 손끝에서 서서히 모량을 갖춰갈 때 느끼는 만족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여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거나 강가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앉아 차를 마시는 그 시간조차도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서로의 숨 쉴 틈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줄 때 함께하는 시간도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이 간격은 더 소중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는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벽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는 균형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각자의 취미를 즐기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손주를 보러 갑니다. 손주의 웃음은 여전히 우리 삶의 큰 기쁨이지만 이제는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사는 시간을 가질 때 손주와의 시간도 훨씬 더 따뜻하고 여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노년의 행복은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찾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답게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지켜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데 평생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 깨달음을 지키는 데 쓰고 싶습니다. 10억 원. 평생의 땀과 시간, 젊음을 바친 대가로 얻은 숫자입니다. 젊었을 땐 그저 열심히 벌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차오르면 마음도 저절로 여유로워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돈은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었지만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고요함 속 허전함, 하루를 채울 계획이 없을 때 오는 공허함, 그리고 관계 속에 피어나는 갈등과 외로움. 이것은 통장 잔고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심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삶의 리듬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규칙적인 생활, 건강을 지키는 습관, 나를 성장시키는 취미,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탱해주는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득 쌓여 있던 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붙잡았던 것들이 지금 보니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구를 치우자 거실이 넓어지고 옷을 줄이자 옷장이 숨을 쉬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은 곧 마음을 비우는 일이 되었고 그 안에 새로운 여유가 들어왔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 단순해지면 행복이 조금 더 쉽게 찾아옵니다. 소유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관계를 가볍게 하면 남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단지 재산만을 남기지 말자.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자.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변치 않는 진짜 유산이니까요. 아이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 값비싼 집이나 땅보다도 소박하지만 단정하게 살아가는 모습, 필요할 땐 과감히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선택,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삶의 태도를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돈은 도구일 뿐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돈은 빛나는 순간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순간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통장 속 숫자보다 하루의 온기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꽃,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차의 김, 저녁 식탁 너머로 건네는 미소. 이 모든 것이 모여 숫자로는 셀 수 없는 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노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는 아닙니다. 진정한 안정과 행복은 통장 잔고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관계 속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되 내 삶의 시간을 모두 내어주지 않는 것.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남에게 줄 여유도 나를 돌볼 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도와줄지를 미리 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삶의 속도를 늦추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루를 천천히 음미하며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고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노년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균형을 지키십시오. 세상과 뉴스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루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곧 건강이고 행복입니다. 무엇을 가질지보다 무엇을 지킬지에 집중하십시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과 정신의 평온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고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